안녕하세요. MS AI 스쿨 5기 3차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진행한 디지털 트윈 기반 무인 매장 가상 공간 구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무인 매장 가상 공간 구축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디지털 트윈이 무엇이고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기 위해 제가 사용한 Azure 디지털 트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엔비디아 사이트에서 언급한 것처럼 디지털 트윈은 물리적인 사물, 사람 또는 프로세스와 동기화된 가상의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디지털 트윈을 통해 물리적인 환경을 가상화해서 사람이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도 실제 물리적인 환경에서 일어난 일들을 미리 알 수 있고 이러한 기능들을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희 팀 프로젝트의 주제가 AI 기반 무인 매장 절도 탐지 시스템인데 무인 매장 절도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CCTV가 어떤 공간에 배치가 되고 CCTV의 속성들을 미리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디지털 트윈을 통해 이러한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으로 Azure 디지털 트윈을 선택하였고 Azure 디지털 트윈은 경쟁사 제품인 AWS IoT와 비교해도 보다 더 빠르고 더 섬세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다 현실에 가까운 가상 시뮬레이션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자, 지금부터 Azure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활용하여 CCTV가 배치된 무인 가상 공간을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떻게 무인 매장 가상 공간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도식화해서 정리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세 개의 빌딩이 있고 그 빌딩 안에는 층이 존재하고 각 층에 룸과 스토어가 있고 각 룸과 스토어에는 CCTV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빌딩과 층은 관계가 있고 또 층은 그 룸 및 스토어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공간의 개념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공간의 개념을 Azure 디지털 트윈이 인식 가능한 파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Azure 포탈 접속을 해서 Azure 디지털 트윈 리소스를 만듭니다. Azure 디지털 트윈즈 이 튼을 클릭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만들기 눌러서 리소스 만들기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리소스 그룹을 선택하여 주시고 리소스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데이터 소유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이 체크박스가 비활성화 되어 있다면 본인의 Azure 포탈 아이디가 소유자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관리자에게 부탁하여 소유자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권한 문제가 없으므로 일단 이대로 확인하고 검토 및 확인 눌러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리소스가 생성되는 중이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Azure 디지털 트윈즈 리소스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리소스가 완성이 되었고요. 리소스로 이동을 눌러서 화면에 접속을 합니다. 그 다음은 스토리지 계정을 만들 차례입니다. 스토리지 계정은 제가 만든 리소스 그룹 화면을 접속을 해서 그 화면에서 만들기 눌러서 스토리지 계정 선택하고 만듭니다. 이 리소스 그룹의 화면에서 만들기를 눌러서 스토리지 계정 선택하시고 다시 만들기 눌러서 이 화면에서 스토리지 계정 이름을 입력하여 주시고 네, 예,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은 이렇게 선택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중복도는 이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LRS 선택하여 주신 다음에 검토 및 만들기 눌러서 리소스를 생성을 합니다. 예. 가상 공간 구축을 위해서 Azure 디지털 트윈 리소스를 이용해 3D 장면을 만들고 그 3D 장면을 구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GLB 파일을 업로드를 해야 하는데 그 업로드를 할 파일을 저장할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이렇게 스토리지 계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요. 리소스로 이동을 해서
컨테이너로 이동하신 다음에 그래서 컨테이너를 클릭해서 3D 이런 폴더를 만드셔서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3D 씬이라는 컨테이너 혹은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Azure 디지털 트윈을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제 3D 공간을 만들기 전에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간 개념을 도식화해서 빌딩, 플로어, 스토어 룸, CCTV 간의 관계를 그려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빌딩, 플로어, 스토어 룸, CCTV를 모델로 구현해서 이 모델들이 트윈이 되고 이 트윈 간의 관계를 정의한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를 트윈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모델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DTDL, 즉 디지털 트윈 데피니션 랭귀지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애주어 디지털 트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이며 AWS IoT와 관련된 그런 다른 플랫폼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에 따라 각 트윈별 속성을 DTDL을 이용하여 JSON 파일에 기록을 해야 하고 트윈 간의 관계와 각 트윈의 초기 데이터를 엑셀 시트에 기록을 해야 합니다. 미리 만들어진 파일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building.json 파일입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빌딩을 구성하는 속성들이 무엇인지 좀 파악이 되실 겁니다. 빌딩은 플로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타겟을 보시면 플로어 정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 flow.json 파일입니다. 역시 하나하나 보시면 플로어를 구성한 속성들이 무엇인지 파악이 되실 겁니다. 플로어는 룸 및 스토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타겟 정보를 보시면 이렇게 룸과 스토어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의했던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room.json 파일입니다. 역시 하나하나 보시면 속성들이 보이고 있죠. 그 온도와 습도 정보가 일단 보이고 있고요. 룸은 CCTV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타겟에 보시면 CCTV 정보가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또 스토어 정보인 store.json 파일입니다. 역시 하나하나 보시면 스토어 구성 속성들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재고와 그 업종 유형 정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어도 CCTV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타겟에 CCTV 정보가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json 파일입니다. 이 CCTV는 최하위 계층이므로 타겟이란 정보가 없고요. 이렇게 CCTV에 대한 속성만 보이고 있는데 현재 보시면 이제 해상도, 그다음에 초당 프레임 수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X축, Y축, Z축 정보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 모델을 표현한 제이슨 파일들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트윈 그래프와 이 각 모델별 속성에 대한 데이터들을 미리 입력해 놓은 트윈 그래프 엑셀 시트 파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파일 안에는
각 모델들에 대한 내용과 실제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아이디들 세 개의 빌딩이므로 빌딩 A, B, C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제 플로어 그 관계가 나와 있고요. 그 빌딩의 초기 데이터로서 이렇게 데이트와 로케이션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어는 빌딩이 플로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빌딩에서 이제 플로어를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네, 플로어는 룸과 스토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룸과 스토어에 대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 룸의 초기 데이터 그 다음에 스토어의 초기 데이터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룸과 스토어는 각각 CCTV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CCTV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CCTV는 해상도, 초당 프레임 수, 로테이션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이 그대로 애저 디지털 트윈에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애저 디지털 트윈의 그 모델 관련 파일부터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픈 애저 디지털 트윈스 익스플로러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하여 화면에 접근을 합니다. 예, 업로드한 모델들이 없으므로 이렇게 다 비어 있고요. 모든 정보들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먼저 저는 그 5개의 모델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 선택해서 한꺼번에 5개의 모델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보겠습니다. 모델들이 모여있는 폴더 선택하시고요. 업로드를 눌러서 5개의 모델 파일을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 하시고 네, 이렇게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 모델들과의 관계와 초기 데이터들을 미리 입력이 된 그 트윈 그래프 엑셀 시트 파일을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임포트 그래프라는 아이콘이 있어서 이거를 클릭하시고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 엑셀 시트 파일을 선택을 해서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그래프 프리뷰 온이라는 파일이 나오고요. 문제가 없으므로 우상단에 있는 스타트 임포트 아이콘을 눌러서 트윈 그래프를 만듭니다.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트윈 그래프를 보기 위해서 run query를 눌러서 트윈 그래프를 확인합니다. 이로써 총 빌딩 3개의 어떤 관련된 트윈 그래프가 완성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트윈을 한번 클릭하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속성들이 보이고 값이 입력이 되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해상도, 초당 프레임 수, 로테이션 정보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트윈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기반으로 해서 실제 가상 공간을 구현할 수 있는 3D 장면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먼저 3D 장면을 만들려면 그 GLE 파일이 필요하고, 이 GLE 파일은 실제 파이썬 코딩을 통해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 GLE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블렌더라는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이 블렌더를 실행해서 파이썬 코드를 다시 실행해 줘야만 GLE 파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블렌더를 한번 실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 블렌더라는 이제 어떤 3D 모델링 툴인데요. 여기서 저희는 이제 이 자체 뭐 수작업으로 그릴 게 아니라 파이썬 코드를 실행해서 이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 스크립팅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빈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텍스트를 눌러서 미리 만들어 놓은 한번 소스 코드를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제가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 놨는데요. 어, 지금 이 코드는 제가 직접 작성을 한 것이 아니고 GPT-4 모델에 물어봐서 코드를 얻어냈습니다. 제가 블렌더를 잘 다루는 사람도 아니고 어차피 그 프로토타입 수준의 공간만 구현하면 되기에 GPT-4에 물어봐서 코드를 실행해 보고 맞는 코드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실행 버튼 눌러서 실행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뭐 한번 실행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예, 한번 이렇게 한번 예, 경로 좀 코드 수정이 약간 필요한데 간단합니다. 이렇게 먼저 새로 경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맨 마지막에 이제 GL 파일을 생성해주는 경로만 이렇게 수정을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오늘 날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네 번째 시도라고 해서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저장을 여기서 이렇게 세이브를 하고, 이렇게 여기에 지금 실행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 파일이 GL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실행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미리 보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일에 보면 예, 이런 식으로 GL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실행해서 GL 파일을 만들면 됩니다. 이제 그 애주어 디지털 트윈의 3D 씬 메뉴에서 장면을 추가하면서 이 GL 파일을 업로드하여 실제 공간을 확인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 다시 이제 애주어 포탈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트윈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3D 씬 메뉴를 이제 클릭을 합니다. 예, 현재 지금 기존에 만든 어떤 다른 스토리지 계정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는데 이게 아니고 새로 지금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일단 편집을 눌러서 여기서 이렇게 X를 누르고요. 다른 계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아까 만들었던 요 계정이 있죠. 이렇게 있고요. 선택을 해서 이렇게 3D 씬이라는 아까 컨테이너만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이브를 V에다 누르면 이렇게 이제 권한이 없다고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때 이걸 개의치 마시고 바로 이렇게 문제 해결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세스를 권한을 더 확장을 시키면 되는데요. 진단을 해서 클릭을 하시면 이제 사용 권한이 누락되었다는 말이 나오고요. 바로 그냥 문제 해결 눌러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네, 이 과정이 한 몇 분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이렇게 3D 장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3D 장면을 추가를 눌러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장면 이름을 먼저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저는 3 빌딩 간단하게 그냥 해보겠습니다. 서울 이렇게 해가지고 식으로 한 다음에 아까 만든 그 GLB 파일을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누르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제가 만든 거를 한번 눌러서 확인이 된 다음에 창조하다 이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새롭게 한 줄이 추가가 되고요. 요걸 이제 클릭해서 이제 3D 장면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공간 형성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첫 이렇게 빌딩 3개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여기 안에를 이렇게 막혀 있으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면을 완전히 오픈시켜서 하는 설정으로 코드 작성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전체가 하나의 빌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중간에 원반이라고 되는 게 이제 플로어입니다. 층이죠. 그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씩 하나하나의 공간이 이제 룸과 스토어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룸과 스토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1층에 지금 이렇게 룸과 스토어가 있고 2층에 rum과 스토어가 있고요. 실제는 0층, 1층을 해놨습니다만 아무튼 0층에 이렇게 룸과 스토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룸과 스토어가 있고요. 이 지금 이렇게 이 정육면체 이거는 CCTV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위에 CCTV가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돌려볼 수가 있는데 좀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극명하게 나오고 있죠. 전체가 빌딩이고요. 그래서 세 개의 빌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트윈 그래프에 기반해서 세 개의 빌딩을 만들었기 때문에 역시나 이 세 개의 입체적인 빌딩이 이렇게 구현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안에서 이렇게 빌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오픈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소스 코드를 그렇게 작성을 해서 만든 것이고 이렇게 돌려보시면 또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닫힌 화면이 나오고 있고요. 자, 내부를 보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을 확인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그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이제 이 CCTV 각각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고 보시면 예를 들면 여기 안에 이 CCTV 하나 선택을 해서 요소 만들기를 누르면 이게 CCTV 룸 0A라고 아까 보셨던 그 실제 CCTV 하나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실제 트윈을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렇게 지금 보면 룸 0A라고 매칭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여기 안에서 이제 동작을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건데 지금 문제가 이제 이거 동작을 정의하기에 속성들을 좀 다양하게 정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프로토타입 수준의 공간 만드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아직 이 단계까지는 진입하려면 조금 더 좀 구성이 필요하고 저 혼자 단독으로 다 만들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는 못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 공간을 구축하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까지만 설명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눌러서 그래서 이렇게 일단 확인해서 이렇게 끝나는 걸로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제가 블렌더를 모르고 그 3D 공간을 만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AI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차후에 실제 IoT 외부 환경의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여기에 속성들의 값들을 계속 채워 넣게 하면서 조건을 주고 뭐 실제로 문제가 있다, CCTV 어떤 거에 문제가 있다, 확인해달라 이런 사안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드렸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하고요. 이제 이거 말고 실제 이제 MS사에서 구현한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만든 걸 보시면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실제 그 로봇 팔이 움직이는 화면이 있고요. 물류센터 안에 로봇 팔이 6개가 있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 런 쿼리를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툴즈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서 라이브 IoT 환경을 이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부셔를 클릭을 하고요. 그래서 이 유형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유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만들지 못했고요. 일단 만든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초 단위로 계속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환경 생성을 누르면 이렇게 모델을 업로드를 하고요. 바로 이렇게 관계까지 다 업로드를 해서 시뮬레이션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화면이 켜져 있는 동안은 계속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10초마다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이제 하나 보여드리자면 여기에 이 3D 씬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미 이제 시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죠. 잠깐만요. 예, 잘못 가져온 관계로 예, 이게 아니라 이제 다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잘못된 게 있어서 다시 이제 그래서 예, 요거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보시면 예, 여기서 이거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이제 세이브를 하고 예, 요 화면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보기를 눌러 보시면 네, 이미 이렇게 암들이 이렇게 다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클릭을 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데이터 시뮬레이션이 되는 것들을 데이터를 받아서 미리 설정한 요소 성장을 통해서 이렇게 유압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라이브 암자 카메라까지 연결해서 확인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실시간으로 이제 페일 되었다, 잘 되었다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하려고 하면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어디까지 이제 초보자가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까지는 일단 샘플로는 구현이 가능한데 나중에 이 정도 수준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하는 걸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진행한 그 무인 매장 가상화환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